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수직 관계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여기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어요. 이 두 점은 이은 게 선분 AB죠. 그럼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을 만약 내가 작도한다면 근데 작도법을 지금 여기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쉬워요. A에서 적당기로 원을 돌리고 B에서 그 크기만큼 똑같이 원을 돌려서 그를 가운데를 딱 이윽게 되면 이 직선 L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럼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직선 L의 특징은 직선 L 위에 이미 한 점을 잡고 그 점을 A와 B를 연결해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아집니다. 이유는 좌우가 합동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점 말고도 다른 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선 L 위에 점 하나를 잡아요. 그 점과 A랑 B를 연결하게 되면 그 길이 다시 서로 같아집니다. 다 같지는 않고요.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건 아니고 각각 같은 거죠. 그리고 선분 AB의 중점도 있겠죠. 여기 M이라고 합시다. 그럼 AM의 길이와 BM의 길이는 또 당연히 서로 같겠죠. 이런 식으로 직선 L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항상 같고 그 점들의 모임이 지금처럼 하나의 직선 L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선 이 내용을 이제 넘어가죠. 선분 AB가 있어요. 이렇게 좌표 평면에 점 A와 점 B를 연결하는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면 대략 이렇게 직선에 이렇게 그어졌다 칩시다. 그럼 이 직선 L을 구해야 되는데 직선을 구하려면 크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일단 기울기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찾아낸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 기울기가 M이었어요. 그 지나는 한 점 X1, Y1을 알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직선 L의 이제 수학적 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네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여기다 잡아가는 겁니다. 기울기와 지난 한 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기울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선분 AB의 기울기에 선분 AB의 기울기에 역수의 부반대인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수직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직선 L의 기울기는 선분 AB의 기울기에 역수의 부반대. 그 기울기를 곱해서 서로 음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런 거죠. 약간 무슨 내용인가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그 선분 AB의 길이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M의 기울기는 구하는 방식이 이랬었죠. M 곱하기 M'의 값이 마이너스 1. 이 내용을 통해서 직선 L의 기울기인 이 M 값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 지나는 한 점의 좌표는 뭘로 확인하냐면, 색깔 분리할게요. 여기 있는 점 있죠. 여기 있는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의 정체가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점 라지 M의 좌표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직선 L의 관계식에다가 일단 대입하시면 될 거란 얘기죠. M의 좌표는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한 점이라는 게 결국은 점 M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아내고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을 통해서 알아내면 결론은 둘 다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게 작성이 되겠죠. 그 개념을 이제 책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천천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어쩌라는 건지. 근데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단원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원이니까. 단원 위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다음 두 점이 있습니다. 이거 말했듯이
이런 경우는 지금 직선 L의 방정식,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A와 B라는 점을 찍을 때 너무 뭐 자세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파악하고 뭐 점 A가 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점 B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위치가 안 맞아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유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합시다. 이 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략 여러분이 그림 그리기 편하고 내용 이해하기 편한 정도로 그냥 적당히 두 점을 잡으시고 여기 있는 점 5,-3 여기 있는 점 -1,3 자 이렇게 됐죠. 됐나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직선 L의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직선 L의 기울기를 만약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를 이제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선분 AB의 기울기를 알면 저기는 직선 L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6분의 -6 약분하면 -1. 그럼 여기는 기울기 m과 여기는 -1을 곱하면 답이 -1이 돼야 되니까 이런 편이잖아요. 여기는 m과 이 직선 L의 기울기와 여기는 선분 AB의 기울기 -1을 곱하면 답이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기울기 m의 값은 이 -1의 역수에 부호반대 1이 정답이다. 그럼 기울기는 찾았네요. 그럼 지나는 한 점만 찾으면 되잖아요. 저 직선 L이 지나는 한 점을 찾아보세요. 점은 여기 있잖아요. 이 점 선분 AB의 중점,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시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시고 뭐 더할 때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2,0이죠. 지나는 점 2,0. 자, 얘를 가지고 직선 L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네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따라서 y는 x-2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직선 L의 방정식입니다. 괜찮아요? 자, 괜찮으시다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짝수만 풀어보세요. 시간상 답 맞출게요. 2번 답 뭐예요? 또 이렇게 하면 대답 안 하지. 네, 답 뭐예요? 답 뭐예요? 현준이는? 답이 달라? 자, 해봅시다. 답이 또 달라. 10대더니. 자, AB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1, 네? 네가? 확실해? 아, 네가 잘못했다고? 그럼 4번도 잘못한 거야? 4번도 잘했고. 그럼 너부터 얘기해봐, 이번에는. 답 뭐예요, 4번 답? 이렇게? 동의? 뭐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네, 그다음 둘 다 맞겠죠? 일단 믿어야죠. 그럼 이쪽 페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지나가시고 요 뒤에 봅시다.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시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음은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위한 조건의 뭐 k 값을 구하시오, 뭐 k의 범위나 k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럼 세 직선이 어떻게 놓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건지 그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세 직선이 일단 모두 다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이거 잘 빠뜨리는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런 경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을 그어서 삼각형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쟤를 제외하고는 어떤 식이든 다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식이든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 삼각형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런 위치 관계를 토대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저렇게 세 직선이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아까 말했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세 직선이 모두 첫 번째 모두 평행.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게 출제된 적이 없는 게 모두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얘랑 벌써 기울기가 달라요. 세 개가 모두 평행하려면 세 개 모두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두 개가 벌써 같지 않잖아. 그럼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이 케이스 두 직선은 평행한데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을 때, 그 케이스 두 개는 평행, 나머지 하나 평행하지 않을 때.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얘랑은 일단 평행하지 않잖아요, 둘이. 이게 1번 직선, 얘가 2번 직선, 얘가 3번 직선이라면 1번, 3번 이렇게 절대는 쓰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는 케이스, 이럴 수 있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 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두 개 직선이 평행한데 이게 3번과 2번이 평행하고 나머지 1번이 얘네들과 기울기가 서로 다른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봅시다. 1번과 2번이 평행한 경우, 그럼 1번, 2번, 여기 지금 숫자 써놨는데 잘 안 보이나?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에요. 1번과 2번이 평행하려면 K 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럼 이런 케이스 있을 테고, 또는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케이스 2번과 3번이 서로 같은 기울기, 2번, 3번 같은 기울기, 그럼 K 값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K가 1이 되면 지금처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그림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이번에는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인 겁니다. 그럼 세 개의 직선 1번과 2번과 3번이 모두 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뭐 기울기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고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날 때인데 2번은 연립이 안 됩니다. K값 때문에 1번과 2번을 연립해도 교점이 어딘지 모르고 2번과 3번을 연립해도 교점 모르죠. 하지만 1번과 3번을 연립한다면 그 연립식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교점을 찾을 수 있고, 그 1번, 3번의 교점이 누굴 지나가냐면 2번을 지나가죠. 그래서 2번식에다가 그 1번과 3번을 연립한 교점을 대입하시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과 3번 연립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우리가 교점 찾을 때 절대 그림 그려서 찾지는 않는다. 혹시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교점을 찾을 때는 식을 연립하지, 그림 그려놓고 그 위치를 대충 보고 눈으로 보고 이거 몇 컴마 몇 같은데 이렇게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교점은 관계식끼리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y 서로 같으니까요. 이 y 대신에 x-를 뭐 여기다 대입하거나 아니면 뭐 위아래를 빼도 괜찮고 뭐 가간법, 대입법 다 가능하죠. 그럼 좌변 x-2, 우변 마이너스 x 넘어가면 2x는 2, 따라서 x는 1, x1이면 y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누구냐면 1번과 3번의 교점이니까 이 점의 위치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걔를 2번식에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2번식 y는 kx 플러스 2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1, x는 잠깐만요. kx 빠졌어요. y는 마이너스 1, x 1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답은 몇 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3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행하면 두 개 직선이 평행하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만나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된다. 됐죠? 네. 옆에 있는 2번을 밑에 풀이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2번 문제. 그럼 K값 뭔가요?
내용이? 이렇게? 자, 해봅시다. 일단 직선 3개. 얘 1번, 얘 2번, 얘 3번이라고 치고 1번과 2번은 딱 봐도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질 않죠. 그냥 기울기 같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네 둘은 이런 관계예요. 서로 다른, 기울기가 서로 다른 관계. 그럼 얘네들은 다르고 나머지 3번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그림이 3가지가 되죠. 이게 1번과 2번을 미리 그렸다고 치고 기울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걸 가지고 그냥 그린 겁니다. 그 3번을 이거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제 3가지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걸 이렇게 3개 그릴게요. 이게 1번, 2번, 여기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2번과 3번이 평행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3번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번과 3번이 평행한 겁니다. 이번엔 3번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네, 그걸로 해봅시다. 2번과 3번이 평행. 그럼 2번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않나요? 2번의 기울기는 기울기만 쓸게요. 1. 그럼 3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이거 하나 넣으면 되고 1번에 3번에 1번과 3번 어차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K였고 이 1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K 값은 2분의 1이네요. 우리 문제는 좀 내려올까요 좀? 네. 교점이죠. 둘의 교점 x 플러스 x 대신에 네, 마이너스 2y를 이제 식에다 대입합시다. 밑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1. y가 1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제 식에다 대입하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그래서 k 값은 2. 네, 이렇게 되네요. 다 맞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서로 부가 틀렸는데 양수가 부가 맞네요. 네. 아저씨 정신 차리셔. 뭔 계산을 이렇게 엉망. 4문제밖에 안 푸는데 2개를 계산을 틀리면 이게 계산이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이해해 봅시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실수라고 생각해 줘야지. 그래 현준이가 좀 덜 불쌍하잖아. 정말 실력이라 말하면 좀 현준이가 불쌍해 보이니까.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라 이름 말하면 안 되네. 괜찮아, 몰라. 아니, 현준이가 한두 명이야. 김현준도 있고 이현준도 있고 많잖아요. 네가 문현준인 건 아무도 몰라 지금. 괜찮아. 설화중학교 3학년 문현준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23번 개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저렇게 돼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다라고 돼 있어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저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y는 x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얘를 방정식 형태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 이렇게 직선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얘도 방정식 형태로 바로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써지겠죠. 식이 이렇게 써질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두 직선에 교점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교점.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직선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지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이렇게도 지날 수 있을 테고, 이렇게도 지날 수 있을 테고, 뭐 이렇게도 지날 테고, 뭐 이렇게도 지날 테고,
이렇게도 지나갈 테고 여러 가지 지나갈 테니까요.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관계식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관계식은 이겁니다. 여기는 이 좌변식 있죠? 는영 빼고. 그러니까 함수식일 때는 방정식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정식을 바꿨을 때 는영 빼고 좌변식을 몽창 다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얘도 는영 빼고 좌변식을 몽창 다 끌어다 씁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플러스 K를 갖다 붙여서 는영 처리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 식 하나로 완벽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건 반대로 역으로 추론하시면 돼요. 여기 만약 이 흰색 직선이었던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교점을 예를 들어 네모 콤마 세모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네모 콤마 세모를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게 되면 참이 되겠죠. 그렇지? 교점이니까요.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이건 참이 되겠죠. 참이 된다는 뜻은 좌변인 x-y 플러스 1이 는 0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네모 콤마 세모를 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얘도 이 좌변식이 는 0이라는 관계식이 참이 될 거라는 얘기죠. 왜요? 지나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식에다 대입하면 참이 되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반대로 어떤 직선이 이 네모 콤마 세모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이 점을 이 직선식에 대입해서 그 직선식이 참이 되면 그때는 지난다 라고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직선만 자, 네모 콤마 세모를 식에다 대입해서 참이 되면 그 직선은 그 점을 지난다 말할 수 있죠. 그 그래프는 그 점을 지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봐. 이게 결론적으로 답을 미리 써놨지만 만약에 두 직선의 교점인 네모 콤마 세모를 만약 얘가 지나간다는 걸 확인하려면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해서 만약 식이 참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걸 빨간색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모 콤마 세모를 여기다 대입하면 위에 있는 식에다 위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 좌변이 0 됐었죠. 근데 이 좌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가 0이 됩니다. 이 네모 콤마 세모를 요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했더니 여기는 이 좌변이 0이 됐었죠. 이 좌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얘도 0이 돼요. 그럼 결론은 앞에 붙어 있는 k 값과는 아무 관계없이 0 플러스 k0은 0이 참이 되네요. 그럼에 따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라면 이렇게 써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정리 이겁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을 네모는 0의 꼴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꼴로 바꿔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은 세모는 0의 꼴로 바꾸세요. 역시 얘도 직선의 방정식 꼴로 바꾸라는 것 뿐이죠. 그런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무수히 많아, 이거 하나가 아니죠.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하나의 관계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관계식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네모 플러스 k 곱하기 세모는 0. k는 여기부터 됩니다. k를 네모 앞에도 붙여도 되고 세모 앞에도 붙여도 되고 네가 붙이고 싶을 때 붙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두 직선식을 동시에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뭐 x1, y1이라 한다면 x1, y1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네모는 0이 되게 돼 있어요.
x1, y1을 R에다 집어넣게 되면 세모는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 정말로 이 식이 x1, y1을 지나는 게 맞다면 얘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1, y1을 집어넣으면 이 네모가 0이 되고 x1, y1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세모가 0이 된다고 앞에서 조건에서 나왔잖아. 이 조건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k값에 관계없이 x1, y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된다는 뜻은 이 직선이 x1, y1을 지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 k값은 그럼 왜 붙이는 거예요? k는 왜 붙이는 거죠? 얘가 결론은 저 무수히 많다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k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을 텐데 k 크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지나갈 텐데 k가 숫자가 바뀌죠? 그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k가 바뀌면 결국은 뒤에 있는 x의 개수가 바뀌고 y의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xy의 개수가 바뀐다는 뜻은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저렇게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이 아니고 이건 앞으로도 많이 풀 문제인데 다음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P를 지나 그 점P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어떤 직선뿐 아닙니다. 어떤 그래프가 어떤 특정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가요. 그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주어지는 관계식을 x, y가 아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아야 되겠죠?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따로따로 모아서 는 0이 중요합니다. 는 0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가로 풀죠? 이렇게 분비하면 2kx, k 있네? 그럼 k 빼면 2x가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분비하면 k 없죠? k 없으니까 이쪽 가로에 이제 x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y를 이렇게 분비합니다. 마이너스 ky, 얘는 k 있잖아. 그럼 k 빼면 마이너스 y는 1이 가야 된다 뜻이고 이렇게 분비하면 플러스 y는 k 없잖아요. 그럼 이쪽 뒤쪽에 있는 가로에 플러스 y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kx, k 있죠? k 빼면 마이너스 1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k 없네요. 1이 아니야. 자,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제 식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풀 때 이건 앞쪽에서 다항식 파트에서 제 1단원에서 배운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K 앞에 있는 K가 붙어 있는 이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K가 없는 이 상수 부분도 0이 돼서 K 값에 관계없이 K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이 되려면 각자 둘 다 0이 돼야 되죠.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 이 식 하나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요 식 하나를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지나는 x좌표 y좌표 xy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위의 사례를 더해 봅시다. 3x가 되고요. 얘네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x 값은 1이 나와요. 그럼 y 값을 요 밑에다 집어넣을게요. x에 1 대입하면 y는 0이 나오네요. 결국 이렇게 돼 있는 약간 느낌이 이게 어떤 형태가 하냐면 네모 x 플러스 세모 y는 뭐 상수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결론은 직선의 방식이에요. x 1차 y 1차니까 직선의 방식이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1,0이라는 점을 지나고 이 점이 문제에서 원하는 점 P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문제가 지금은 너무 노골적으로 써줬잖아. K에 대한 항등식인 걸 누가 봐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써줬다고.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안 내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만 줘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 직선이 뭐 선분 점 A와 점 B를 잠깐 계산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점 A와 점 B를 있는 선분 AB를 지날 때, 선분 AB와 만날 때, 그때 M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글씨 개판인 이유는 어차피 뒤에 나올 텐데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근데 선분 AB가 이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선분 AB가 만약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여기다 그릴게요. 아이고, 뭐지? 선분 AB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얘가 A예요. 얘가 뭐 3,5. 여기 B예요. 얘가 5,1, 5,2 이렇게 칠게요.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문제 안 줘.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문제는 아이 진짜 진짜 오늘 말 왜 이래? 고등학교 문제 중에 이렇게 주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이 교재가 너무 친절해서 그래. 이렇게 안 줘. 그냥 이렇게 주고 이 직선이 선분 AB랑 만나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분 AB랑 이 직선을 만나게 그리려면 뭐 이렇게 그리면 만날 것 같긴 해. 근데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려놓고 M의 범위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 개념이 쓰이는 겁니다. 항상 지나는 어떤 직선이 항상 어떤 임의의 점을 지나는 경우는 왜 지나냐면 이걸 눈치채야 돼.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존재하면 위에 풀었던 것처럼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 식이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 m이 존재하죠. 그렇죠? 이걸 마치 m에 대한 항등식인 것처럼 위에 푸는 것처럼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인 것처럼 풀어봅니다. 그럼 m이 있는 것끼리 모아요. 여기 m 두 개, 얘네들이 m이 있잖아요. 그럼 x-1을 묶여요. 그리고 m이 없는 것끼리 모읍니다. 얘 m 없고 얘도 m 없죠. 얘를 1로 넘겨요. 그럼 1-y는 0. 선생님 갑자기 1차 함수를 왜 저렇게 쓰죠? 말했잖아요. 이런 조건은 안 주고 이런 말은 아예 처음부터 주지 않고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존재한다는 뜻은 항상 지나는 그 직선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봤더니 m의 값에 관계없이 만약 x가 2가 된다면 m의 관계없이 y가 만약 1이 된다면 그때는 x 2, y 1이 되면 m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늘 2,1이라는 점을 지나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x 2, y 1 집어넣으면 m이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잖아요. 늘 참이 된다는 얘기는 2,1을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2,1이면 대충 여기쯤. 대충이에요. 2,1. 2,1을 지나가면서 이 직선과 선분이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이렇게 되면 만나고 이렇게 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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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납니다. 뭐죠? 여기서 기준이 잡힌 거란 뜻이에요. 2,1이라는 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이 점은 밟고 A를 선분 AB 사이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사이를 움직이면 선분 AB와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의 범위를 구하, 지금 문제가 M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선에서 M의 값은 여기 앞에 있죠? 요 M의 값은 X 앞에 있는 개수 M의 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여기까지 지나갈 수 있게 되고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여기까지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직선이 움직이면 무조건 선분 AB랑 만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결국 누굴 지나갔을 때냐면 3,5를 지나갔을 때가 M의 최대값이에요. 기울기의 최대값. 그렇잖아. 이 기울기가 지금
지금 제일 급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5,2를 지났을 때가 기울기 m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요때가 기울기 m의 최소값이죠. 됐니? 그래서 m의 범위는 5,2를 지났을 때 나오는 m의 값을 뭐 알파라고 하고 3,5를 지났을 때 m의 범위를 m의 값을 베타로 한다면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 작으면 그 사이를 움직이면 선분의 ab랑 만나는데 점 A와 점 B를 통계해도 어차피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등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게 m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배울 문제인데 왜 지금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 뒤에 나와요. 어차피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이런 친절하게 조건을 안 준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저렇게 친절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줘요. 아무 말 없이. 이 직선이 선분 AB랑 만나기 위한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문제 줄 때 어디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눈치를 채야 돼. 이거 직선 문제인 것 같은데? 왜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그냥 빨리 눈치채야 돼. 학습량이 달려있겠죠. 많이 풀다 보면 빨리 눈치챌 텐데 이게 직선 문제인 것 같은데 왜 x, y를 제외한 m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혹시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점을 찾아야 어디다 점을 찍고 여기다 점을 찍고 그 다음 직선을 움직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분 AB랑 만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낼 테고. 그래서 이 점을 찾는 게 뭐니 이거? 네, 지금 저 점을 찾는 게 이 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온다. 너무 쉽다 이런 포인트는. 하지만 네 아셔야 될 테고요. 네, 빠르게 할게요. 좀 전에 정리했던 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건 근데 너무 쉬운 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달라요. 그렇지? 기울기가 다르다. 무슨 말이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한 점 어떻게 찾죠? 연립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거 하나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하나랑 이걸 연립해서 그럼 연립하면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교점 하나랑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 다음에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풀면 직선식이 나오겠죠. 네, 이건 저번 시간에 뭐 여러 번 했었던 거니까 네. 빼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전에 했던 것 아까 설명할 때 했던 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이렇게 자, 두 직선 이게 L과 L입니다. L과 L 프라임 L과 L 프라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M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두 직선의 교점 좀 전에 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좀 전에 했었어요? 무조건 는영꼴로 만들어야 돼요. 는영 이렇게 만든 다음에 는영 왼쪽에 있는 좌변식 하나 끌어다 쓰고 는영 왼쪽에 있는 좌변식 하나 끌어다 쓴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데나 그냥 k 플러스 k 붙이고 는영 붙이면 저 두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요거 하나로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k 값을 정해줘야 되잖아. k가 얼마인지 알아야 이 직선식이 이 직선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k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직선을 정리해보면 3y는 x 플러스 1 양변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근데 얘랑 위에 있는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서로 수직 관계가 돼야 돼요. 얘랑 얘네들이 위치 관계가 수직이라는 뜻은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3이 돼야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 곱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가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니까요.
됐니? 그럼 기울기를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모아야지. 뭐 딴 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모으세요. 기울기를 찾으려면 x하고 y의 계수만 필요하지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상수는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플러스 2kx 플러스 ky는 0. 맞죠? 상수는 필요 없어요. 원래 써도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요. 기울기만 찾을 거면. 그럼 y로 모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개 y로 모아요. k-1 y 나머지 넘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y 1x 양변을 얘로 나누죠? 따라서 y는 k-1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가 얘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저 기울기가 얘랑 같은 거예요. k-1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3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같으니까 넘어가면 5k 넘어가면 2 따라서 k 값은 5분의 2 이렇게 k 값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정리하고 싶으면 는영 처리하고 는영 처리한 다음에 좌변식 그대로 하나 갖다 쓰고 좌변식 하나 그대로 갖다 쓴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k는 하고 붙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직선은 얘야. 얘가 답이야, 답. 근데 이 직선이 뭐람? 이 직선과 수직 관계가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3이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뭐 하죠? 이 식을 y는 몇 x 이런 꼴로 찾아줘야 돼. 이게 기울기니까. 그래서 상수는 필요 없고 그냥 x하고 y를 쭉 분배한 다음에 x, y를 모은 다음에 식을 이렇게 y는 몇 x라고 정리하고 양변을 나누게 되면 y는 이 앞에 있는 이 계수가 기울기가 되죠. 그 기울기가 3과 같으므로 이걸 풀면 이제 k 값이 나오고 그럼 답은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프로에 쳐서 이 직선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k 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직선식을 구하는 문제니까 구한 k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근데 개념은 이래. 개념은 이런데 학교 시험장에서 만약 이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면 시간을 보신 바와 같이 잔뜩 잡아먹습니다. 다르게 풉니다. 어떻게 풀죠? 두 개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구하는 직선이 이 두 개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 그리고 얘를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 직선을 하나 내가 대충 그렸다 지금. 대충 그렸어요. 대충 이렇게 됐어. 이게 x-3y 플러스 1은 0. 정리해보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이 그래프예요. 대충 그린 거예요. 근데 뭐란 말이죠? 이 두 직선의 교점 L과 L'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는 직선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하는 답이야. 이 직선식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직선식을 두 개만 알면 되지 않나요? 기울기가 알면 돼. 근데 기울기는 얘랑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수직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이 기울기는 아까 숫자를 잘못 쓴 것 같다? 아까는 기울기 3 나왔잖아. 이게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아까 뭐 숫자 계산을 잘못했었나 봐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죠. 이거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이 직선은 수직관계라면 역수의 보반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돼. 근데 한 점은 저기 있잖아. 요거 이게 뭐죠? 두 직선의 교점. 얘네들이 연립하면 된다고. x-y 플러스 4는 0과 2x 플러스 y-7은 0을 연립했을 때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3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x는 1,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넘어가면 5 됐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1,5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정답은 y-5는 기울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1 이걸 정리하시면 이게 이 문제 정답이에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되고 아까는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복잡한 개념을 왜 굳이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직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원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모는 0 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직선이든 곡선이 상관없어요. 세모는 0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근데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또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그럼 이 그래프 식을 쓰시고 그러면 이게 일반화된 내용이에요. 이게 일반화된 내용이야. 그게 직선이든 원이든 뭐 포물선이든 관계없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직선에다 먼저 끌어다 갖다 붙여서 설명한 거라 이 개념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직선 문제 풀겠다 아까처럼 풀게 되면 시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요령껏 이렇게 풀어두시면 더 풀이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개념은 개념대로 기억하시고 문제풀이대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되셨죠?